곳 없이 터지는 사건 사고들. 대한민국 곳곳에 숨은 안전 문제를 찾아 나섭니다. 이곳은 배를 대고 메어놓을 수 있는 장소인 계류장인데요. 부두에 공간이 부족하자 배를 정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 배가 엄청 오래돼 보여요. 배 안에는 풀도 자란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인 배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요. 대체 얼마나 여기에 있었던 걸까요? 지금 5년 동안, 6년 동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곳곳에 녹이 슬고 갑판 위엔 온갖 폐기물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사람의 손길이 끊긴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못 들어오니까 뒤로 돼 있잖아요, 뒤로. 아, 저 배들이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니까 사다리 놓고 사람들이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탓에 새로운 배들은 선착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닥에 뭐 있잖아요. 딴다는 거 있잖아요. 네. 파국 날 수도 있고 물 들어가서 뭐 침몰되거나 이러겠죠. 그럼 아예 그냥 이게 철판이 얇아지면 그럼 아예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죠. 이제 위험물이 되는 거죠. 아니 이거는 배가 부서졌는데? 바닥이 망가져 더 이상 물에 뜨기 힘들어 보이는 선박도 있었습니다. 대체 이 배들은 왜 방치되고 있는 걸까요? 은행에 돈 잡혔으니까 이제 선박 묶어 놓은 거야. 아, 이거 계고서가 써 있네요. 그냥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지. 아, 계고서 불법이다. 도로를 무단 점용한 근처 시설뿐만 아니라 바다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어 관련 지자체에서 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거의 압류가 많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많이 자죠. 운영을 못 하고. 이곳에 있는 몇몇 배들은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한 1m 정도의 배 양옆에가 지금 잘려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배는 지금 현재 폐선해서 절단하는 과정에 있던 선박입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폐선박 처리를 몰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들을 유사시에 정박을 할 수 있게만 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그 해체 수리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얼마 전엔 불법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기름 탱크입니다. 저게 폐유, 그러니까 배에서 썼던 기름을 폐선하는 과정에서 흘러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뽑아서 저기 담아서 만약에 큰 파도가 오거나 하면 넘어져가고 그대로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겠죠. 아무런 관리 없이 바다에 방치된 폐선박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주변 안전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가스통이 그냥 남아 있어요. 자칫 잘못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 게다가 계류장 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 육지에 제방하고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충하기 위해서 그런 완충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한 난간은커녕 제방은 금이 가고 갈라지고 있어 인근 작업자들의 안전이 우려스러웠는데요.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제방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방치된 폐선박.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회의를 했죠. 그렇죠. 각 기관별로 그 부서별로 해가지고 권한 내에서 단속을 더 좀 강화하고 또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버려진 폐선박과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한 항구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 바다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는 어민을 만나봤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바로 폐그물이었습니다. 떠다니잖아 이게. 네네네. 떠다니면 그거가 이렇게 감아요. 네네. 감으면 결국은 이것이 기관 고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 엔진에 감긴 밧줄로 인해 망망대해에서 배의 시동이 꺼져버린 아찔한 사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선박 사고의 10%는 폐그물에 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어민들까지 힘을 합쳐
바닷속에 가라앉은 폐 그물을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수중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우리나라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폐기물의 양은 약 17만여 톤. 그중 일부는 물 위에 떠있다 수거되지만 나머지 90%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발견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폐 그물은 왜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귀찮고 바람 불고 그럴 때 그냥 그물만 걷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그냥 던져버려요. 그거 뭐 밤에들 하는 거니까 네네. 밤에 그물을 이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수거를 안 해온다든지 또 아니면 또 뭐 지나가는 배들이 또 버리고 간다든지 예양선도 많이 있어요. 예양선도 많이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오늘 저기 수거를 한 쓰레기인 거잖아요? 예. 야, 이렇게 매일 수거한 해양 폐기물은 한데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요. 컨테이너 안을 꽉 채운 것은 대부분 폐 그물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만큼 쌓이고요. 아, 일주일에 이만큼 쌓여요? 치워도 줄지 않는 해양 폐기물. 특히 항만 쪽은 반나절만 지나도 파도와 폐 선박에서 떨어져 나온 해양 폐기물이 잔뜩 쌓인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 수거 현장에 동행해 봤습니다. 아 이게 저기 물때 따라 예. 많이 와요. 애들이 아, 물에 밀려가지고 예. 오고 또 물에 밀려서 또 나가기도 하고 바람이 따라. 어민들과 함께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포대 정도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대부분 폐 그물과 폐 어구였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어업하는 사람들은요 예. 바다가 우리 그 생업이거든요. 예. 이게 돌고 돌아서 바다에 있는 어패류나 바다 생선들이 먹고 거기에 돌아서 도로 입으로 우리 식탁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상당히 가슴 아프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해양 폐기물 문제. 이런 항만과 그 항만 주변에 그 해양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뭐 정기적으로 순찰하거나 관리 감독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결국엔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